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진 삼성전자보다 5배 더 오른 ETF. 2023년 한 해만 67% 상승했고 5년 수익률은 200%를 넘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AMD,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세계 반도체 거인들을 한 번에 담은 SOXX. AI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만 모은 ETF의 이야기입니다. 2001년 7월 10일 닷컴 버블이 터진 직후 이상한 ETF가 출시됐습니다.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 티커는 SOXX. 당시 반도체 주식들은 90% 이상 폭락한 상태였죠. 인텔은 $75에서 $20로, AMD는 $48에서 $3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반도체를 저주할 때 블랙록은 반도체 ETF를 만든 겁니다. SOXX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1993년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만든 세계 최초 반도체 지수죠. 처음엔 16개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개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소재 전 영역을 커버합니다. 초기엔 인텔이 왕이었습니다. 2000년대 SOXX의 20%를 인텔이 차지했죠. 그 뒤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따랐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죠. 엔비디아는 당시엔 비중 1%도 안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OXX는 6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반등했죠.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퀄컴, 브로드컴 같은 모바일 칩 회사들이 SOXX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진짜 변화는 2016년부터였습니다. AI, 자율주행, 클라우드가 뜨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죠. 특히 엔비디아의 부상이 급적이었습니다. 2015년 SOXX 비중 3%였던 엔비디아가 2024년 20%가 됐습니다. 7년 만에 7배 성장한 거죠. 현재 SOXX의 구성은 AI 시대를 반영합니다. 엔비디아 20%, 브로드컴 9%, AMD 8%, TSMC 7%, 퀄컴 6%,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인텔은 5%로 밀려났죠. 왕의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SOXX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재택근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모든 것이 반도체를 요구했죠. 2020년 3월 저점 대비 3년 만에 3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3년 챗GPT 등장 이후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며 67%나 올랐죠. SOXX의 매력은 다각화입니다. 엔비디아가 좋긴 한데 한 종목에 올인하기 부담스럽다면 SOXX를 사면 됩니다. TSMC가 좋은데 대말 리스크가 걱정된다? SOXX엔 인텔 팹도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죠. 장비주도 매력적입니다. ASML 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4%, 랩리서치 4%, KLA 3%. 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누가 이기든 장비는 팔립니다. 진짜 곡괭이 장사인 셈입니다. 2022년은 시련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PC 수요 감소로 SOXX가 35% 하락했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 재고가 쌓인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3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반등한 거죠.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입니다. TSMC가 대만에 있고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만약 대만 사태가 터지면 SOXX도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고 있고 칩스 법안으로 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수수료는 0.35%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섹터 ETF 치고는 평균적이고 성과를 보면 충분히 낼 만한 수수료입니다. 운용자산도 150억 달러를 넘어 유동성 걱정은 없습니다. 최근 SOXX는 또 다른 변곡점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커져서 독과점 우려가 나오고
AMD와 인텔이 추격하고 있죠. 동시에 AI 칩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5년 후 SOXX 구성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SOXX는 엔비디아 부담 덜기로 통합니다. 엔비디아 한 주가 $100가 넘는데 SOXX는 $300 되죠. 물론 SOXX 한 주도 부담스럽지만 3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경쟁 ETF로는 SMH가 있습니다. 반핵 반도체 ETF죠. 구성이 조금 다르고 수수료가 0.35%입니다. 하지만 SOXX가 역사도 길고 규모도 커서 대부분 SOXX를 선택합니다. 23년 역사가 주는 신뢰감이 있죠.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21세기의 석유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AI가 일상이 되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죠.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1000개가 넘고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SOXX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명확하죠. 호황과 불황이 3, 4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2022년처럼 35% 떨어질 때 사서 2023년처럼 67% 오를 때 일부 파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 SOXX는 QQQ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높습니다. 지난 10년 SOXX는 500%, QQQ는 300% 올랐죠. 물론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입니다. 2001년 닷컴 버블 잔해 속에서 태어난 SOXX. 23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텔에서 엔비디아로, PC에서 AI로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했죠. 골드러시 때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AI 시대의 곡괭이는 반도체입니다. SOXX는 그 곡괭이를 만드는 모든 회사를 담은 바구니죠. AI 열풍이 계속되는 한 SOXX의 시대도 계속될 겁니다.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놓친 200% 수익률. 그것이 SOXX가 준 기회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개별 종목의 도박일까요? 아니면 업계 전체에 베팅하는 SOXX일까요?